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지? 예. 오늘도 참 날씨도 좋고, 다들 바쁘실 텐데, 명리 이야기 들으러 오셔서 시간을 장장 2시간 동안 할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본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명리학이 어떤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이야기만 들어본 것으로도, 명리학이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진짜 이 고정된 그 메커니즘 같은 게 분명히 있다. 그것을 자연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면 명리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까 제가 프론트를 드리는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것도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물론 책에 없는 내용들도 거기에 가미시켜 놔놓고요. 그래서 고려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음양론부터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 그런 내용들부터 이제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 군더더기는 일단 떼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간을 2시간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좀 이래 뭐 기초 과정하고 중급 고급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한 3, 40분씩. 그래서 지금 뭐 반드시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가장 명리학에서 가장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도 가장 또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음양의 변화입니다. 음양의 변화. 이게 이제 어떤 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역을 음양의 변화다. 그 역이라는 한자 자체가 해와 달이거든요. 해와 달. 그래서 이 여기 해와 달. 여기 역이란 말이에요. 그 주역은 뭐였습니까?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얘기거든요.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이다 해서 주역인 거예요. 그 명리학은 역이죠. 주역에서 뭐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성리학적 개념. 그건 뭡니까? 자연의 이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학문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요. 뭐 주역도 마찬가지고. 주역은 나중에 점학으로도 뭐 공자께서 뭐 제가 그 12글 추가하면서 주역이 완성됐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역이라는 자체가 벌써 양과 음이거든요. 그 해와 달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해와 달이라고 역이라는 것은 변화한다, 계속.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음양오행이거든요. 음양오행. 자, 조금 더 길어지면 그 음양오행이 서로 상생상극하고 이러거든요. 거기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자연의 것에서 말씀드리면은, 하늘과 땅이 음양이라 하면, 하늘과 땅, 그죠? 남자와 여자, 그 관계가. 음양이 되고, 아까 이제 프린트본에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양지와 음지. 한자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음양이라 하는 한자 자체가 그래요. 그런 것들도 되고. 우리 우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머리, 생각, 그죠? 머리 혼과 백. 그죠? 혼은 양. 하늘의 어떤 우주의 공간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기운적인 것이다. 그리고 기운적인 것은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체를 보여지고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음양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음양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는 뭐가 딱 부러지게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다 딱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양이고 음이다는 거죠. 같이 존재한다. 제가 앞으로 선생님들이 보여지는 이 정면은 양일 것이고 안 보이는 쪽은 음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음양을 구분하는 것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음양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봐요? 낮과 밤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죠. 내가 이래 있으면은 여기가 양이지만은 돌아서면 또 이게 여기가 양이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음양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으로 표시한 거죠. 음양이 이제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냥 이것을 음양이 이제 어떻게 주역에서 변하는 음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 또 요거는 양과 음이, 그죠?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 또 여기서도 음과 양이 또 이렇게 나눠져. 또 나눠지면 뭡니까? 또 여기에서 또 음과 하나 더 붙고, 그죠? 또 양이, 음과 양이, 음과 그 양에서 다시 음이 하나 더 붙고, 또 음에서 양이 하나 더 붙고, 음양이 또 여기 또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양에서, 그죠? 여기서 또 음양으로. 그래, 양이 하나 있는 데서 양과 양이 하나 있는 데서 음이 하나 더 붙고, 여기 또, 여기 음에서, 그죠? 음에서 음이 하나 더 붙고, 양이 하나 더 붙고, 음양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래 늘어져 나가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면 사상이라 하고 8괴라 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음양의 변화를 이제 계속 낮과 밤이 바뀐다는 거죠. 어떤 이 음양은 계속,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출발점에서, 기준점에서 양이라면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튀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기운을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양. 튀어나가고 하는 거.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양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음은 다시 나간 것들 들어오게 잡아 엮게 하는 거죠. 그죠? 나가고자 하면 다시 들어오고 다시 원위치로 오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음의 개념이죠. 그래, 음양은 무한 반복적으로 이제 작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낮과 밤이 되고 밤이 또다시 낮이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프린터물에서는 음양 해가지고 그늘음자, 변양자 해가지고 제가 세세하게 요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제 이야기를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책에 있는 내용들 플러스 알파가 더 있으니까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음양이라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자, 그러면 음양은 그러면 이게 음양이구나. 그럼 음양이 변화한다. 그래, 음양이 변화해서, 그럼 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게, 명리에서는 말씀드린 게, 음양이 변화해서 오행과 사상을 만든다 했거든요. 그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 자, 어떤 기준점에서 어떤 출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간에. 자, 튀어나가는 게 양이라 했고,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기운을 음이라고 했을 때, 음양이 자꾸 이제 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저 음양에서 오행과 사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음양에서 다시 세분화시킨 거예요. 오행은 뭡니까?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라 했는데, 목은
음양이 양에서 일단 이 밑에 보이지 않는 공간은 음이었을 것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음이었을 상태. 그럼 나오면서 양이 시작된 거죠. 양이 첫 번째 시작된 것을 목의 기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의 기운이라는, 이제 양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양을 세분화시키면 처음에 시작하는 양을 목이라고 했고, 더 끝없이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기운을 화라고 했다는 얘기죠. 화의 기운. 그러니까 목보다는 화가 훨씬 더 가볍죠. 이제 목은 막 출발해가 튀어나가는 거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강하죠. 힘이 있죠. 근데 바퀴가 한번 굴르고 나면 좀 쉽게 굴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벼워진다고. 그것을 화기라고 했다는 거죠. 화의 기운. 대개가 이해하기 쉽, 나중에 상생상국론에서는 나무 목자를 씁니다. 불화자를 쓰고. 이제 이 음양 오행의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통틀어서 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음의 기운으로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원상태로 돌아오려. 지금 여기에서의 원상태는 우리 하나의 그 생명체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씨앗을 말하죠. 씨앗을 말합니다. 아직 뭔가 형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씨앗 상태. 그죠? 그 상태를 이제 원상태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시작해서 뻗어져 나가다가 다시 어느 점에서 그만 자라게 되죠. 그만 자라게 되는 이 기운, 그만 자라게 하는 이 기운. 그죠? 나무들도 그렇고 모든 생명들이 그러잖아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합니다. 그래야지 양의 기운을 멈춰야지 음기가 작용이 되면서 이것의 씨앗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기운을 토의 에너지, 토기라고 합니다. 그다음 그렇다면 토기는, 목기는 양의 기운을 막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역동적인 것을 목의 기운이라고 표현했고, 세분화시켜놨고, 양열, 이렇게 두 가지로. 그것을 점점 더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이런 기운들을 화라고 했다는 거죠. 화기. 자, 그 다음에 그 화기를 멈추게 하는 기운. 자연 우주 공간에서 우리 사람들도 더 이상 자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토의 기운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오행 중에 금과 수가 있는데, 금의 기운은 아까 여기서 화의 반대적인 거. 아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 정점에서 원상태로 수의 기운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상태. 그래, 목의 반대죠. 목은 양이 시작점이었고, 금은 음의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상태로 다 돌아간 게 수의 기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토의 기점에서 음과 기준으로 해서 음양으로 구분할 때 굉장히 역동적이고 튀어나가고자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이었죠. 세분화시켜 보니까 곧 시작한 것도 있고 더 확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멈추게 하는, 더 이상 멈추게 방향전환이죠. 유턴하는 방향전환, 좀 그런 기운이 토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다시 원상태로 수의 기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금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상태로 다 돌아간 게 수다. 이래서 음양이 오행을 낳다라고 하는데, 그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얘기죠. 그럼 목, 화, 토, 금, 수, 이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목은 나무고, 화는 불하자를 쓰니까 불이고, 토는 흙이고, 흙토자를 쓰니까, 금은 쇠금자를 쓰니까 쇠고, 수는 물이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연에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반응을 하느냐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좀 이따가 이제 차차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 이제 역이라는 것이 음량의 변화다. 그런 음량의 변화를 하는데, 음량을 그딱 이온화 법칙으로 하니까 밤과 낮이고, 근데 밤이 그다음에 아침이 오는데 해가 뜨기 전에 과정이 있더란 얘기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시간까지 과정이 있다. 그걸 자연을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5가지로. 목은, 그럼 우리 자연에서 볼 때는 어떻게, 목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이라면 목은 양의 출발점이니까 아침이 되겠죠. 아침. 그죠? 그 다음에 화는 한낮이 되는 거고, 가장 활동하기 좋은, 가장 펼쳐나가고 많이 활동하는 기운, 화라고. 토는 어떻습니까? 토는 어떤 정점에서 이 정점이잖아, 토의 정점에 양의 토도 있고 토는 음의 토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갖고 있죠. 그 양의 토는 올라가는 것을 그만 올라오게 하는 거고, 음의 토는 거기서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내려가도록. 금을 시작할게. 그래, 토생금하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 이제 토에는 물론 다 음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기운들을, 에너지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상징적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금은 쇠라고도 합니다. 쇠 성량들이 많이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 목은 곡식이라 쫙 뻗어 나가는 이런 기운. 목의 형태들이거든, 나무가. 그 목기는 우리 사주 8글자 속에 목의 기운들이 많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 에너지는 시작하는 에너지로 굉장히 기운은 넘치게 갖고 있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 화기는 어떠세요? 화는 막 번져나가고 막 계속 나가고 번져나가는 거, 확산하고 막 이런 그러한 기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화기가 사주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목보다는 가볍죠. 상당히 가볍고 막 분산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풍선이 막 날아가려고 하듯이 그러한 것들. 또 이제 화는 또 불이라 했으니까 불화자 쓰니까 불이 어때요? 화끈하다. 그죠?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화끈하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자연의 것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그들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명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토는 어떻습니까? 토의 성질은 흙이다. 흙, 땅, 지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운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 방향 전환하는 그런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 토는 지 스스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토기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몰라. 스스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운들이 없으면 토는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 토기가 많은 사람들은 좀 행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템포 늦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금은 쇠라고 했지 않습니까? 쇠는 어떻습니까? 차갑죠. 그래서 냉철하다라고 해요. 또 칼, 이런 거 좀 세잖아요. 그래, 칼 같다. 냉철하니 차갑고 칼 같다. 이러한 기운들을 갖고 있다. 수는 어떻습니까? 수는 완전히 차갑다. 뜨겁다. 화는 불화, 뜨겁다의 반대, 차갑다라는 거죠. 습하다. 그럼 습하다의 반대, 건조하다. 이런 개념이고. 그죠? 그죠? 수의 상태. 그럼 1년은, 그러면 하루 중에는 아침, 낮, 이런, 그럼 오후가 되겠죠, 오후. 여기는 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년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은 1년의 시작하는 거니까 또 봄 된다. 또 화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낮이니까 이 불이 있는 동안에 이제 1년 중에는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 그죠? 가을은.
그 이제 토기에 의해서 이제 계속 자라지 않고 벼도 그렇지 않습니까? 벼가 노랗게 황금들녘이라지 않습니까? 이 노랗게 새파랄 때는 어떻습니까? 새파랄 때는 모를 옮겨서 심고 벼가 자랄 때 새파랗게 자라잖아요. 새파랗게 자라면서 점점 태양을 받으면서 색깔이 노랗게 변해서 탈수가 되죠. 수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 탈수, 황금, 이제 노랗게 변하면서 가을이 된다는 거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저들이. 물기가 마르고 건조해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추수를 하고, 다시 추수하고, 이제 이 결과를 겨울에는 이제 이 겨울에는 술은 차가운 밤이니까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1년 농사를 다 짓고 마무리하고 이제 이 휴식하는 단계. 하루 중에는 이게 밤이잖아. 자는 시간이잖아.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음양이 오행으로 변화한다는 거거든. 그 오행은 목화, 토, 금, 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운으로. 그런데 오행과 사상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행은 뭐고 사상은 뭐냐면, 오행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거든요. 그 제가 오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물상이 뭐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시작하는 기운. 보여지는 건 없잖아요. 그냥 에너지만 느끼는 거죠, 기운만. 그냥 화에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기운. 그래서 전부 이것들은 하나의 기로 표현하는 거죠. 기운적인 거. 이것을 이제 오행이란다. 그래, 기운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는 정신, 마음,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 오행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오행이란다. 그러면 사상은, 이 오행은 정신적이고 기다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 우주의 기운을 뜻한다는 거죠. 천기를 잃는다, 이걸.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아까 음양에서 결국은 뭐였습니까? 오행과 사상이죠. 음양에서 오행과 사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행은 이제 이러한 기운적 요소를 오행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사상은 뭐? 사상이라 하는 것은 오행은 천간의 기운을 읽어내는 것이고 하늘의 기운을, 사상은 지지의 기운을, 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이것들은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 아까 사상은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를 뜻해요. 네 가지 형상을 뜻하는데 그건 여기서는 아까 오행에서 토가 빠진, 그죠? 토가 빠진 목, 화, 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상. 이걸 다 사상이란다. 그 사상은, 자, 사상은 지 스스로 모든 것을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이 오행의 천기에 의해서, 그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천수상하여 시수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 만드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만들어지다는 얘기죠. 그럼 봄은 봄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된다. 가을은 가을다워야 되고, 가을이 여름다우면 어떻습니까? 가을이 여름다우면 열매가 안 맺는 거죠. 열매가 마른다는 거죠. 근데 가장 자기 계절다, 자연에서 자기 계절다워야 된다. 그래 이제 이 사상에서도 이제 목화, 금수로 나누는데 이것들을 우리 인간사회에서 배울 때는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는 난다, 태어난다, 날생자에서 생하고 왕성하게 자라고, 목은 그죠? 화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공간, 생왕. 그 다음에 금은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이쪽보다는 이쪽 굉장히 조용하죠. 여기는 막 시끄러워야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는 절이라 하는 것은 이 끊었다는 것을, 끊을 절.
그래, 이게 뭐냐면, 아까 그래서 혼과 백이 분리, 천기와 지기가 분리가 돼가고 죽음으로 들어갔다. 밤에 자는 그 행위는 죽음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생명체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음에서 양이 태어나면서 시작된 것이 목기라 했고, 그죠? 1년을 모든 우리 본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행위가 목에 해당되죠. 여름에 많이 자라나잖아, 생명체가. 많이 자라난 것들이 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열매 맺은 거고, 그것들이 이제 금기가 되는 거고, 가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수는 이것들을 다 한 다음, 다 끝낸 다음,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는 씨앗이 또 만들어지겠죠. 저장할 거는 저장하고, 이렇게 돌아간다. 음양이 돌아가듯이 오행과 사상도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음양 안에서.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은 생왕사절 하더라는 게 계속 생왕사절 한다. 자, 여기서도 보면 생왕사절 하는 네 가지로 이야기할 때는 생왕사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12단계로 나눕니다. 각각 겨울에 3단계 있고, 봄에 3단계 있고, 여름에 3단계 있고, 가을에 3단계 있듯이 우리 12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도 12개로 나누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12운성으로 이야기하는 절태양 생육대 근황 세병사묘 하는 12가지로. 여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생은 어디에 있나 하면 수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더니 어떤 날 여기 수기는 수라 하는 기운은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 수라 하는 거는 어둡잖아. 없는 상태. 그래서 절태양이라고 하거든. 이 절태양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우리 사람들은 절이라 하면 아까 죽음으로 들어가서 묘자리 들어가고 홍과 백이 분리되는 이걸 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시 우리도 이제 이 모든 생명이 과일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과 씨앗이 분리된 상태. 과육과 씨앗이 분리된 상태는 거죠. 그게 가장 씨앗만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 태. 요거는 사람으로 치면 죽어서 혼백이 분리된 상태고, 과일로 친다면 과육과 씨앗이 분리된 상태잖아. 그죠? 태는 잉태하다. 이제 없는 공간에서 어머니 배 속에서 완전히 깨끗한 우주,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뭔가 하나가 빵, 양의 기운이 맞으면서 음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저 여자 어머니 배 속에 그 남자의 양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들인지 딸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 잉태되는 점을 태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양수 안에 있는 양. 그걸 뜻합니다. 그래, 요 안에서는 일단 수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 형체가 안 보여요. 그죠? 어머니 배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아까 시작하는 기운은 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목에서도 봄에 1, 2, 3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2월달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봄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 가장 왕성한 봄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야 되는 환절기 봄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때는 육안으로 보이기 탁 태어나면서 양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양생 이제 보이는 거죠. 생. 그 다음에 좀 더 자라니까 태어나서 목욕시키는 단계.
목욕시키고 생육대, 관대 차고 하는 그게 청소년 시기죠. 자, 이 시기는 뭐예요? 목의 시기는 에너지는 내 인생을 시작하는 무조건 목이라 하면 나무다. 그런데 나무의 성장은 곡직 쭉 뻗어져 나간다. 그런데 어떤 기운적으로서는 무조건 시작하는 거다. 목이라 하면 시작한다. 거기서도 목은 또 나눠 놨어요. 하늘의 기운에서는 10개로 나눠놓고 음양으로. 왜냐하면 오행이니까 오행을 음양으로 2개씩 다 갖고 있으니까 10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천간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12개, 사상에서 곱하기 3 하니까, 그죠? 4개, 이 4개 아닙니까? 4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에 곱하기 3등분씩 하니까 3, 4, 12, 12개 지지가 나오는 거죠. 이 12개 지지가 다시 우리가 사람이나 생명체가 거쳐가는 그 환경들. 그러니까 목은 결국은 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그런 나이 좀, 이제 여가 태어났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 청소년 시기 자라나는 시기거든요. 점점. 이때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막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까지로 보는 거예요. 목의 기운은. 그럼 그때 아이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조용하면 안 되잖아. 뭔가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자충우돌하면서 바빠야 된다는 얘기죠. 인생이 시작했으니까. 그럼 이제 인생도 화의 여름으로 화기의 여름으로 갑니다. 여름 아까 화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펼쳐져 나가고 밝은 공간이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 공간. 그러한 공간이니까 여기서 어떤가? 절태양 생육대 근록 근황세 이래 되잖아. 가장 건강한 상태. 근록, 그죠? 가장 건강한 상태. 여기가 이 공간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건데, 인생에서. 여기서는 활동 많이 하러 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죠? 여기 화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 내 인생에 가장 근록적이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왕성하고, 여기서 이제 점점 왕한 것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가 보통 보면은 한 20세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태어나서부터 한 20세까지 정도. 그 다음에 20세가 이제 넘고 이제 사회로 들어 이제 실제적으로 군대 갔다 오고 대학생이 정도가 되면은 이 학문도 해야 되지만은 사회와 이 관계성을 지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또 학교라는 이제 그 속에서 사회성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럴 때 보면 여기서는 20에서 보통 나이로 보면 어떨까요? 40세까지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대가. 지금 결혼하기 이전 상태, 여기서 보면 한 25세 이상 정도까지 봐도 되겠죠? 그죠? 이 시기는. 그럼 여기는 실질적으로 25거든 한 50세까지 봐도 된다는 거죠. 25. 옛날에 60대만 환갑 때만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니까 환갑 해봐야 아직 아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할머니 옛날에 환갑 달차다 보면 사다리 기다란 거 이래 가지고 그 가마 만들어갖고 의자에 할머니 그 올라타고 막 주변에 사우들 하고 자식들 메고 막 이래야 하는 걸 봤거든요. 막 깽가리 치면서 막 잔치를 했다라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 그거 했는데 지금 영생은 아한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가 50세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50세까지 봐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나이에 대한 개념은 왜 저래야 할까? 나이 저게 사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고요. 그래, 건강하고 왕하고 세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쇠라 하는 거는 이제 이 왕성한 시기가 점점 쇠약해지는 단계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간다. 그죠? 쇠약해지기로 하는 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기운은 쇠약하지는 않죠. 이 기운은 아주 기운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화, 여름, 그죠? 내 인생의 여름 이런 거죠. 내 인생의 화 이런 거잖아요. 내 인생의 봄은 어떨까? 내 인생의 여름은 어떨까? 내 인생의 여름은 내 사주 8글자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대운의 환경에서 여름이라는 운이 오면, 그죠? 그거는 바로 화기죠. 오면 뭐라도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해도 하루 나가야 돼. 내 사주 8글자에 갖고 있는 것을 쓰려고 한다는 얘기죠. 내 인생의 봄이 되면 어떨까요? 사주 8글자에 갖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결말을 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봄에 이러한 어떤 환경적 여건이 갖춰지면 자꾸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내 사주 8글자를 보니까 봄의 에너지가 많아. 그 봄의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목에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무한적으로. 그런데 내 운에서 환경에서 봄의 환경에 와 있어. 내 인생은 봄이라. 그럼 내 목의 기운이 많은 걸 가지고 또 봄의 환경이 있으니까 이걸 또 여기 계속 쓰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뭐냐 계속 시작도 끝도 시작이 아니라 끝도 없이 계속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만 하는 거라.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또 시작을 하면 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끝을 마무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다른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인생은 봄이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내 사주 8글자가 봄과 여름이 잘 있다면, 봄과 여름이라는 그런 에너지가 왕성하다면 운의 행운은 어떻습니까? 가을과 겨울로 가야죠. 가을에 내 봄, 여름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한 것들 가을로 써야 되잖아요. 결과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가을로서. 그럼 내 인생에 봄, 여름, 목화 기운이 많은 사람은 가을에 오면은 내가 내 에너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오면 겨울에 쉬는 거죠. 겨울로 되면 할 생각을 안 해. 이제 쉬려고 하지. 머리를 쓰려고 하고. 그 봄, 여름에도 자꾸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려고 해. 그래,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이제 하다가 이제 자꾸 저지레 할 수도 있고, 잘 되면 모르지만 잘못되면 저지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환경적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생명 모든 것들은 건왕쇠 점점 쇠약해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어서 묘로 들어간다는 거죠. 병사묘 들어간다. 병도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쇠약해지니까 병들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들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고 우리 인간이 마지막이죠. 죽음에 이르고 이제 묘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에 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 인생을 12개로 나누어 본 거예요. 그래, 여기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지지의 12글자가, 아까 여기 12글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 하는 12글자가 여기 이제 자부터, 자는 씨앗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잉태하게 한다, 자. 그래, 자는 잉태한다. 요 자리가 자가 딱 들어가는 거죠. 분리된 자는 절른, 해, 자, 추.
요 세 글자가 이 절대양에 해당된다. 그 어떻습니까? 수는 요 글자 세 개가 수의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수의 방향성, 수기의 방향성.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태, 어두운 상태, 밤의